다음 기사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1년 6개월간 첨의 대장동 사건 정영학 녹취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에 유동규의 폭로전이 있었고 김만배의 자해까지 있었다라는 건데요. 1년 6개월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사팀이 회식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된 적도 있었고요. 또 극단적 선택 비보도 있었고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쭉 주요 일지. 2021년 9월에 시작된 이 녹취록 제출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서 뭐 화천대유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의 오피스텔 등등을 압수수색하고 뭐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졌니 마니 그게 바로 이때입니다. 2021년 9월 때 이때 그 이후에 체포가 되고 쭉 가서요.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생깁니다. 유한기 전 이 본부장 그리고 그 뒤에 얼마 안 지나서 김문기 전 본부장이 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고 여기 볼까요? 2022년 9월에 처음 수사가 시작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른바 폭로를 하게 되는데 그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실명은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남욱 메모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신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예, 그건 제가 전달했으니까요. 아까 뭐 3인성어나 뭐 중자살인 뭐 얘기를 하셨다는데 저는 조금 제 스스로도 그렇고 다 이제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저런 폭로가 시작이 되면서 그 뒤에 김용 전 부원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 등등이 지금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석방이 됐었던 김만배 씨가 자해를 하는 상황이 생기죠. 당시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또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그 이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검찰에 출석하는 김만배 씨의 모습도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뭐 드셨어요? 네, 뭐 드셨습니까? 아니, 지금 기자들한테 돈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한 말씀만 해주시죠.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이제 회복 중이신 거예요? 천화동의 1호에 관련된 기사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예요? 습관이 좀 잘하시네요. 네. 지금 제가 한 1년 6개월을 쭉 봤습니다. 그 뒤에 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고요. 불체포 안이 부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뭐 2번에 걸쳐서 검찰에 출석하는 일도 있었는데 1년 6개월 동안의 수사 이게 지금 재판 이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대진 변호사님. 이게 수사하는데 1년 반이 걸렸거든요. 그럼 재판은 대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은 뭐 혐의의 개수 그리고 또 당사자가 또 인정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릴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백을 해버리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재판은 빨리 진행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관련된 사항들을 다 부인을 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검찰의 주장과 당사자의 주장이 이제 엇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제 증거들에 관련된 채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증인의 신문 네. 과정들이 이게 다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양쪽 주장이 다를 때는 일일이 또 증인을 불러서 해야 되는데 증인 수도 많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사항입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진술,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부동의함으로써 검찰은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피고인 측에서는 많이 신청을 하려고 할 거고, 네. 이제 검찰이나 이제 재판부 측에서는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이제 필요 없다라고 보면 이제 관련된 증인 수를 조절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최 변호사님. 관건은 총선이 좀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총선을 기준으로 그 전에 결론이 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구속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구속 수사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네. 재판이 적어도 1년 이상 갈 것은 거의 명약관화합니다. 네. 그렇지만
중앙지방검찰청이 아니고 네.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내지는 변호사비 대납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만약 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은 네. 아시다시피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 자체가 기본적으로 6개월, 늘어도 1년 내에는 선고가 되고 만약에 선고가 안 되면은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있을 재판을 그 총선까지는 가는 것은 거의 명약 관화하고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더 빨리 진행될 것이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수사 기록이 500건이라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은 한 권이 500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500 곱하기 500 500. 하면은 25만 장 정도의 수사 기록이 됩니다. 네. 이거를 6개월 내에 끝낸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실 자체를 부동의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증거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매주 한다고 해도 1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권 의원님, 이재명 대표 구속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 네? 사실 검찰이 많은 부분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구속할 사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장동이나 위례 관련한 것도 네. 사실 도시계획권자가 도시계획 권한을 통해서 사업을 민간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이 이익을 취득했다고 해서 모두 그걸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의 LCT의 경우에도 뭐 4조 이상의 이익이 민간이 가져가게 됐는데 거기에 부산시가 금액을 환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배임이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주장에 그리고 성남FC 관련해서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이 네.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뇌물을 준 측도 기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랑 뭐 두산이라든지 네. 이런 데도 문제가 되는데 거긴 또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소를 해가고 있긴 하나 네. 검찰의 주장이 일정 정도 설득력을 얻기보다는 좀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구속시켜서 재판해야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 변호사님.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될 건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 FC와 관련해 가지고 뇌물을 공유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일정 부분 구속됐고 기소가 됐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점이 있고 나아가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특히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네. 먼저 기업 측이 다가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그 성남지사 측, 그 성남시장 측이 먼저 기업한테 돈 달라고 요청했단 말이에요. 요청했다는 혐의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혐의로 지금 기소됐기 네. 때문에 결국은 죄질에 있어 가지고 돈 받은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준 사람은 실질적으로 처벌 수위도 낮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금 법원에서의 시간이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판 중심주의죠.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공판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뭐 시시콜콜하게 이런 얘기까지 나와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김용태 위원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부인을 하고 어쩌고 얘기를 해도 자꾸 굉장히 시시콜콜한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가 나오면 이게 부담이 안 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슨 법률가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잖아요. 네. 이 문제를 정치인으로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치인이시고 야당의 대표라면 지금 기소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물론 네. 그 죄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다뤄야겠지만 정말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야당 대표가 지금도 선거법 때문에 2주에 한 번씩 제가 알기로 선거에 참여 재판에 들어가고 해야죠. 출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앞으로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재판이 열려지고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야당 대표가 계속해서 법원에 출석하고 앞으로 또 이어지는 사건들에서 추가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일주일에 2번, 3번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의 당무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최고위를 법원에서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야당 대표라면 이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국민들께 어떤 본인의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이때 재판 결과를 통해서 이제 명예가 회복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추후에 다시 국민들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건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또 주시기도 했는데 다음 기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428억 원 약정. 이 부분은 이번 기소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좀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도 지금 계속 의혹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좀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지금 428억은 그럼 이번 공소장에서 왜 빠졌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지용 의원님. 그러니까 사실 검찰이 사실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혐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정 한 측의 이야기만 듣고 네. 대선 자금, 대선 경선 자금 불법 수수라고 규정하고 김용 부원장과 네. 정진상 실장을 구속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됐으면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기소 내용에서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해 왔는데 실제로 입증을 못한 걸 스스로 드러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물을 수밖에 없죠. 다른 것도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냥 검찰 측의 주장일 뿐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배임과 관련해서도 뇌물 수수 받은 측근이 있다라고 하면 네. 배임을 입증하기 훨씬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러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려 스스로 이제 좀 과도한 어떤 기소를 했다, 과도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걸 인정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과도한 뭐 수사였다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렇다고 하면은 이 대표님께서는 그냥 방탄 뚫고 그냥 법원에 나가가지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과도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하는데 그렇게 확실할 수 있으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네. 나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라고 법원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결국 저 또한 428억 원에 대한 뇌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이렇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되는 대장동 세력에 7,800억이나 몰아주느냐. 나한테 한 4,500억 정도 되는 것을 저수지로 만들어 놓고 정치 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노후도 자금으로 쓰려고 했다라는 거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선명하고 주장을 입증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졌다는 점에서는 네. 많은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려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네. 다각적인 지금 그 진술 증거가 있고 나아가 압수수색했던 증거, 객관적 서류를 검찰이 지금 더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추가 기소에 대한 예견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수사와 재판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뭐 428억 부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부분들도 더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428억 약정 부분이 공소장에 빠졌다는 얘기가 조대진 변호사님. 네. 이게 428억 부분 혐의 입증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또 반대로 그러면 428억 말고 이번에 기소된 부분 배임, 뭐 제3자 뇌물 이거는 형태적으로 그럼 좀 명확하다는 얘기냐라고도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명확해서 기소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에 쫓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차피 정해진 거 기소할 것들은 먼저 기소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더더군다나 이제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428원 약정에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이제까지 제일 뭐 많이 언급했던 부분이고 뭐 언론에서 제일 많이 다뤄졌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네. 기소를 못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관련된 증거들이 불충분하거나 뭐 지금 수사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당사자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사실들은 뭐 검찰이 해당 증거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모아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오히려 더 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것도 한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그 뭐 이번 공소장 얘기뿐만이 아니라 검찰이 지금 추가로 뭐 대북 송금 사건, 대북 송금 의혹 그리고 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추가 구속영장이 실제로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조 변호사님? 그거는 이제 검찰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다른 건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그 구속 사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는 검찰이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도를 한다면 영장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관련된 혐의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갖고서도 검찰이 진행할지는 검찰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검찰이 치려면 칠 수는 있다. 근데 조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으셨네요. 네.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뇌물 133억에 영장 안 치는 케이스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있었습니까? 지금 거기다가 수원지방 그 검찰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대북 송금과 관련된 1,0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억 정도 되는 것도 뇌물 내지 제3자 뇌물 되는데 그만큼 다른 사건 중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영장 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까? 검찰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가서 받은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장 자체가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법원이라는 제3의 기관, 거기다가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그 사법부에 판단을 대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를 아웃복싱을 하면서 계속 자꾸 옆으로 가는 말이에요. 말씀은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두렵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들은 그렇게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추가 구속영장, 뭐 건국 이래 이렇게 큰 금액의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안 치는 게 말이 되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133억 제3자 뇌물 부분은 먼저 이 영장을 쳐서 이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다만 그 뒤에 오는 뭐 대북 송금 이 의혹이라던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등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나 금액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권 의원님. 근데 그러면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된다 그러면 발부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부결을 지금 민주당에서 자신을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의원들이 뭐 이제 보도를 통해 언론을 통해 말하는 걸 보면 네. 사실 구속영장의 내용이 뭔가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는 네. 그 8억 가량 받았다는 게 검찰이 입증해서 그것이 진행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속도 됐고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재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입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구속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어떻게 힘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네. 마치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 양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뭐라도 보여줬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서 계속 주장만 하고 있는 검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되려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또 그냥 구속시켜서 재판 진행하고 싶다라는 그냥 검찰의 어떤 의지 정도로 구속영장을 친다고 하면 민주당이 거기에 이제 가결을 누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지금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서 굉장히 뜨거워요. 네. 지금 119 전화해야 될 수도 있어요. 최 변호사님, 짧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심심상인한 이후에 삼성에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라든가 아니면 K스포츠단에 돈을 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제3자 뇌물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도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른 증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명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 자기의 복심이다. 그리고 정치적 동지다라고 했던 분들이 네. 구속이 됐는데 본인은 책임이 없다. 하나도 몰랐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겁니까? 국민들의 의혹은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뜨거운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다음 기사 좀 보면서 살짝 좀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아까 얘기가 나왔죠. 주 2회에서 3회는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앞서서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관련한 공판이 있고요. 이번에 이 또 기소가 된 이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사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 2번에서 많게는 3번까지 서초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음 기사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대장동 재판들 얽힌 데다가 여기다 더해지니까 이재명 대표 일정과 경호에 법원 입장에선 지금 머리가 아프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여기 볼까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격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대장동 사건 핵심 피고인 중복 기소 일정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재판부별로도 증인들이 다 겹치다 보니까 안 겹치게 날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법원 입장에선 지지자, 반대자, 법원 앞에 또 집결하는 거 아니냐. 충돌하면 어떡하냐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 변호사님. 네. 근데 보통 비슷한 사건, 엮인 사건들이 많으면 병합을 하거든요. 네. 병합을 왜 안 하는 걸까요? 지금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에 관련돼서 정진상 실장의 그 재판에 병합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병합 신청을 해서 뭐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뭐 동일하고 관련된 심리를 뭐 효율성으로 해야 된다라면 병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게 다 병합 신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이 이미 무르익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 진행이 많이 되었거나 네. 이제 판단만을 남겨둔 상황이면은 그거를 새로 시작하는 재판과 합치면 괜히 지연이 될 수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병합을 진행을 안 할 수도 있고요. 관련된 사건들 같은 경우 이제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법원이 이제 진행 상황이라든지 일정들을 짜야 되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네. 네. 지금 그런 사안이 또 있었네요. 법원은 고로 병합을 할 수 없다면 계속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